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이번에는 어려운 이야기 전문으로 해주시는 분. 예. 오늘 네. 주제는 환율인데요. 그렇습니다. 환율이 이제 달러가 조금은 싸졌죠. 1,500원 예. 넘길 듯 하다가 오늘 보니까 1,450원, 60원 아니 그래도 또 사이인데. 한참 환율이 내려갔다가 다시 또 다시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런데 어. 다른 나라에서는 달러가 아주 싸대요. 그 말은 전 원화가 글로벌리 달러 약세 바람이 막 불고 있는데 음. 한국에서만 달러가 약세가 아니라는 말은 그 무슨 말이에요? 원화가 약하다는 뜻이죠. 원화가. 그렇지. 이렇게 순풍이 부는데도 불구하고 배가 안 나간다는 건 배에 문제가 있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원화라고 하는 배에 무슨 문제가 있길래 달러 약세라는 바람이 글로벌리 부는데도 얘는 못 가고 있는가? 뭐 이런 얘기도 좀 들어보려고 예. 하고 오랜만에 환율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환율 이야기 하면 예. 뭔가 그 스스로도 이런 거 들으면서 좀 있어 보이는 느낌. 야, 예. 그런 거 있습니다. 뭐 다 뭐 계엄 얘기하고 뭐 다 그런 얘기 할 때 예. 나는 그 요즘 글로벌리 달러가 좀 약세인데 말이지 뭐 이런 얘기하면 되게 있어 보이죠? 예. 저희가 있어 보이는 얘기할 때 도움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준성 전 리만 브라더스 한국 대표.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있어 보이는 얘기 전문. 음. 야, 그때 우리 그 선물 시장 얘기도 진짜 있어 보였는데, 다른 데 가서는 못하는 언더스탠딩에서만 하는. 예, 그때 예논 얘기하시는 거죠? 예. 옌 캐리 트레이드. 엔캐리 맞아요. 트레이드. 그거 1분만 복습해 볼까요? 왜 이러십니까? 오늘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야, 왜냐면 오늘도 어려운 워낙 얘기구나. 상대적인 약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예. 네. 저는 그 뭐 국민은행 요즘 뭐 수합 이런 거하고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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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한국은행이 직접 해서 개입하지 않고 국민연금을 끼어들어서 국민연금 보고 시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같은 점과 다른 점 이런 거를 설명하려고 그러면 국내 외환 시장의 규제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거든요. 규제에 대해서 설명하면 그 규제와 선물한 시장도 설명을 해야 되고 그러면 저번에 예논 캐리 트레이드보다 하나 더 조금 더 복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논 트레이드 그거 복수 한번 할까요? 얘기 끝낸 하고 김에. 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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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논 트레이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옌을 빌려서 달러 자산 같은 걸 사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고 달러 옌만 포워드로 사면은 똑같은 효과다. 그게 핵심이었죠. 기억납니다. 선물로 다 그냥 하면 돼요. 예, 직접 그냥 안 사는 선물, 거야. 예, 달러 옌 포워드에서 그냥 달러만 사게 되면 그거를 받은 누군가가 현물에서 달러를 팔고 달러를 사고 옌을 주기 때문에 옌을 빌려야 된다. 누구한테? 일본은행에 빌려야 되고 일본은행은 BOJ에서 빌려야 된다. 그런 얘기고. 누군가 결국은 그렇죠. 빌리겠지. 결국은 빌릴 수밖에 없으니까 나는 달러 옌 포워드만 하더라도 누군가는 그러는 일이 세상에서 벌어진다. 또 하나는 좀 복잡하게 국내에 있는 투자가가 원화를 빌려서 또는 갖고 있는 원화로 달러 어셋을 사고 나면 끝인데 예. 거기서 옌원 포워드를 이번에는 팔게 되면 똑같은 효과로 일어나서 그것도 옌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된다. 그 설명을 드렸거든요. 너무너무 잘 이해하셨고요. 이거 잘 뭐,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예. 헷갈리지만 뭐 예. 굉장히 댓글 보면은 대부분 다 쫓아오셨는데 네. 오늘은 그거보다 규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할 수 있는데 네. 제가 하여간 어쨌든 최대한으로 쉽게 하나씩 네, 배워보죠. 보겠습니다. 예. 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되게 완편한 게 어. 김준성 대표님 설명했는데 이해가 안 되면 어. 그냥 인생에서 나 이거는 야, 안 포기하면 골라도 되는구나. 아 그게 아니라 제 잘못이죠. 좋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시작은 지금 원화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달러 원이 1,480원까지 갔다가 지금 예. 1,455원이니까 좀 괜찮은 거 아니야? 원화가 좀 강세가 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네. 물론 달러에 비해서 조금 강세가 되긴 사실인데 트럼프하고 연결을 해보면 트럼프가 당선되고 취임을 하고 오늘 됐잖아요. 예. 당선된 게 11월 5일이고요. 취임한 게 1월 20일인가 그래요. 예. 그리고 오늘인데 묘하게 당선됐을 때가 달러 인덱스가 104였어요. 예. 그리고 그게 취임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 뭐 트럼프 트레이드라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올라갔죠. 올라갔어요. 그래서 예. 110까지 됐다가 그게 취임을 한 다음에 첫날부터 하는 건 아니네. 관세를. 그런 얘기도 나오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해결이 되면 유럽엔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내려와 가지고 지금 또 104예요. 네, 지금 딱 104예요. 뭐 이자율도 4.3이었던 게 미국 10년짜리 이자율이 4.3이었던 게 4.8이 됐다가 예. 지금 또 지금 4.3이에요. 예. 똑같아요. 그런데 그때 원달러가 얼마였냐면 당선됐을 때 1,380원이에요. 근데 지금 1,455원이잖아요. 그것만 못 내려왔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화가 달러에 대해서는 조금 강해진 것 같지만 기타 모든 통화에 대해서 다 약세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설명해 주신 대로 우리 배만 못 가는 지금 거지. 못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후 이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은행이 직접 개입을 하지 않고 국민은행을 끌어들여서 국민연금 연금 보고 하게 한 게 저는 악영향이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뭔데? 뭐 한 건데? 예, 그거를 이제 설명하려면 규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네네. 되는데 예. 규제? 예, 우리나라 규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예, 규제. 달러 원 시장은 그냥 달러 엔이나 유로 달러에 비해서 아주 결정적인 규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규제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 외환 시장이라는 게 있는데 뭐 달러 원 시장이 있는데 어느 날 누군가 달러를 사야 돼요. 예. 그런데 투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거기는 진짜 순진하게 달러 필요한 사람은 사고 남은 사람은 팔아요. 그러면 어떤 날 달러를 사겠다는 사람이 단돈 뭐 100만 불만 많아도 가격은 끝도 없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수급이 안 맞으면. 수급이 안 맞으면 그거를 방지해 주는 사람들이 투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야 오늘 팔아주면 그렇죠. 내일은 바뀔 거야. 이건 네. 해도 해도 너무하네. 그런 수요가 있고 또 하나는 수급이 아니라 원 달러가 올라갈 것 같아. 그런 시장에 기대가 있으면 예. 그거는 더 어려워요. 아까보다 더 심각해. 그렇죠. 그럼 막 사기 시작하는데 예. 그래도 누군가는 에이 그래도 여기까지는 너무 심하지 하고 팔아주는 팔아주거든요. 사람이 있어야지. 그래서 이제 시장이 움직이는 거고 그게 달러 엔이나 유로 달러나 다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근데 달러원 시장의 문제는 뭐냐면 달러원 시장의 결정적인 규제는 뭐냐면 은행에는 포지션이라는 게 있어요. 예. 포지션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환율에 관련돼서는 현물이 있고 선물이 있어요. 예. 현물은 엄청 쉬워요. 내가 달러를 사게 되면 며칠 지나면 내가 달러 자산이 생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달러 롱이에요. 네. 네. 내가 달러를 빌려가지고 누구한테 그래갖고 달러를 팔았어요. 그러면 난 달러가 숏, 숏이에요. 숏. 네. 내가 달러를 그냥 빌리고 가만히 있어요. 그거는 외환하고 관계 없는 거예요. 그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달러를 아무 많이 빌려도 팔거나 사지 않으면 외환 포지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더 늘어나거나 그러니까 줄어들진 은행이 않아. 그렇죠. 달러에 대해서 은행- 숏을 친 것도 아니고 롱을 그렇죠. 친 왜 것도 그러냐면 아니다. 자산에 달러가 늘었지만 부채에도 달러가 늘었잖아요. 결국 돌려줄 거니까. 그게 똑같아요. 그런데 달러를 사게 되면은 자산에는 달러가 있지만 부채에는 달러가 없어요. 네. 원화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롱 달러거든요. 예.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포지션은 현물환과 선물환을 합친 게 포지션이에요. 예. 선물환이라는 건 약속만 한 거예요. 예. 내가 한 달 있다 살게. 예. 근데 그것도 산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면 포지션이라는 거는 가격이 움직임으로써 나의 수익이 변하는 거거든요. 예. 그럼 현물로 사나 선물로 사나 변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포지션이 있는데 우리나라 규제는 뭐냐면 현물환과 선물환을 합친 포지션에 대한 규제가 있어요. 은행에 대해서. 근데 그 규제는 되게 자본금 대비예요. 굉장히 커요. 그래서 롱을 가든 숏을 가든 상당한 범위 내에 있어요. 예. 규제 때문에 못 갈 건 없다. 예,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자본금에 대비해서 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현물과 선물환을 나눠서 이 현물환은 롱은 갈 수 있지만 숏은 못 가요. 선물은 현물환. 현물은 롱을 갈 수는 있지만 숏은 못 가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달러를 사서 쟁이는 건 되는데 네. 팔진 못한다. 어디서 빌려와서 팔지는 못한다. 그렇죠. 그게 결정적인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왜? 이유는 예전에 시작했는데 왜 그렇게 했냐면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하고 비슷한 뭐 컨셉인가요? 그런 것도 있고 예전에 왜 시작을 했냐면 우리 처음에 개방을 할 때는 원 달러가 굉장히 내려갈 것 같았어요. 한국 경제가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달러를 팔게 되면은 통화량이 늘어나잖아요. 원화가 예. 늘어나서 그래서 규제를 시작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어쨌든 규제의 시작은 그거고. 그러면 당장 이제 질문이 그러면 기업은 기업은 포지션 규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외환관리법은 은행과
기업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외국환 은행과 나머지 다예요. 그러니까 은행과 비은행인데 은행과 기업이라고 간단하게 얘기해 보면 예. 그 기업들은 달러 빌려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업들은 그게 아니라 기업들은 달러 팔면 되잖아요. 포지션 규제를 안 하니까. 네. 그런데 지금도 기업은 달러를 빌리는 걸 마음대로 못 빌려요. 기업이 달러 빌리려면 허가 받아야 돼요. 그거 빌려서 용도가 다 있어요. 달러로 빌릴 때는 네. 설비 투자를 할든가 뭐나. 그렇죠. 이거 용도에 대로 써야 의해서 된다? 허가를 받고 그 허가대로만 써야 돼요. 마음대로 빌려주지 않습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기업은 빌릴 수는 있으나 팔 수가 없고 예. 은행은 팔 수는 있으나 빌릴 수는 있으나 팔 수가 없는 없어. 거예요. 그러니까 현물화는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서 숏이 없는 거예요. 계속 들어오기만 들어옵니다. 들어오기만 하는 거예요. 들어온다. 그렇다면 보세요.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달러가 계속 올라갈 것 같아갖고 모든 사람이 달러를 사고 있어요. 네. 그러면 투기하는 사람이 달러를 팔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규제에서 팔 수가 없어요. 음.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한쪽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아. 그럼 누가 팔아야 될까요? 선물로? 아니 현물만 얘기하는 거죠. 선물은 현물만?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현물만 제가하면 달러를 누군가 수급이 있든 아니면 올라갈 것 같은 기대가 있든 간에 누군가 시장에서 사요. 예. 자, 그래서 그럼- 환율이 올라가면 내 환율이 올라가면 내가 이거 너무 심해. 예. 내가 팔아야 되겠네. 할 때 팔 수가 없어요. 주식시장에서 때문에. 공매도 안 되는 거랑 똑같죠. 똑같네요. 똑같아요. 반대의 경우는 괜찮아요. 달러가 내려갈 것 같아갖고 달러가 막 내려가요. 그러면 이건 좀 심하네. 그러면 달러는 살 수는 있어요. 그렇지. 그렇죠. 예. 그렇죠. 그건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 중에 달러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누군가 반드시 팔아줘야 되고 네. 내려가는 경우에는 안 팔아줘도 돼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외환시장 이런 박스라고 저는 항상 얘기하는데 이 박스에 우리나라의 온쇼 달러가 돌아다니는데 국내에서 쓸 수 있는 달러가 돌아다니는데 예. 그 박스에 1달러만 모자라도 음. 이게 얼마 되겠어요? 그냥 10,000원 되는 거죠. 무조건 사야 되니까. 예, 예. 규정을 안 지키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시장에 달러가 모자라면 항상 팔아줘야 돼요. 한국은행 말고는 팔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도 없죠. 음.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산업은행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아주 작은 문제니까 그건 제껴놓기로 하고요. 한국은행이 팔아줘야 돼요. 예. 자 그러면 달러는 한쪽으로만 그렇게 규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 여기서부터 이제 좀 어려워요. 어? 여기서부터 좀 어려운데 그러면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선물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선물 시장에서 자 현물이 지금 1,500원이에요. 예. 1,500원인데 선물 시장은 이 두 통화의 이자율 차이에서 결정이 되거든요. 예. 예. 그건 이해가 되시죠? 음. 뭐 이렇게 뭐 빌려주고 빌려받고 그래서 하니까. 예. 근데 이자율이 같다고 해볼게요. 예. 미국 이자율하고 우리나라 이자율이 같아요. 네. 완전히 같으면 현물도 1,500원, 선물도 1,500원이에요. 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 간에 선물이 1,600원이에요. 선물이 선물이. 예.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팔아야지 빨리. 선물을 팔고 현물을 사면 현물을 현물 사면 사야죠. 되죠. 예. 아무 문제가 없죠. 예. 그런데 현물은 1,500원인데 선물이 1,400원이에요. 뭐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물을 사고 현물을 현물 팔면 팔아. 되죠. 예. 팔 현물이 근데 없구나. 팔 현물이 없죠. 팔 현물이 없네. 팔 현물이 없죠. 예. 그런 경우에는 되게 어떤 경우냐면 달러가 이제 내려가는 쪽이에요. 내려가는 쪽이고 선물이 이렇게 되니까 뭔가 팔 수가 없으니까 이 경우에는 아무도 달러를 사지를 않아요. 왜냐면 선물이 더 싸니까. 예. 당장 쓸 사람만 아니면. 음. 그렇다면 그런 경우에도 또 한국은행이 사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시장이 뭐 너무나도 무너지는 거예요. 사준다는 건 선물을 사줘야 돼요. 현물을요. 지금 현물을. 문제는 선물은 문제가 아니고 현물. 이 항상 문제니까 선물은 한 명이 샀으면 한 명이 팔았으니까 우리가 설명할 뿐이지 현물에서의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달러가 일방적으로 내려갈 때는 네. 야 누구나도 달러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만일에 선물이 더 싸면은 현물을 아무도 안 사요. 왜 선물 사면 되니까. 예. 오늘 필요한 사람이 아니고는 그런 경우에도 한국은행 말고는 아무도 달러를 사지 않아요. 그렇기 아까 때문에 선물이 1,400, 현물이 1,500일 때 이 경우에만 그때가 어떤 경우일까요? 달러가 내려갈 것 같은 경우죠. 더 내려갈 것 같으니까 그렇죠. 선물 가격이 더 떨어지고. 그렇죠. 뭐 이후에 어쨌든 간에 그런 경우겠죠. 그럼 빨리 내려와서 맞춰줘야죠. 그렇죠. 그러려면 팔아줘야죠 한국은행이.
그럴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이 팔기만 하려고 그러고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시장에. 다 그러면 그렇게 거래가 안 생각하니까. 네, 된다. 거래가 안 생각하니까. 되니까.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시장을 돌아가게 해야 되니까 아. 모든 사람이 투기자만 있는 게 리시브는 아니라 해줘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달러를 뭐 알겠습니다. 거래한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어렵게 설명했지만 결론만 얘기하면 한 방향의 규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묘하게 이 현물한 시장에는 어떤 경우에도 조금만 움직이게 되면 한국은행이 항상 달러를 팔거나 사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시장에서 한국은행은 거의 매일매일 달러를 사고 팔아요. 그런데 시장이 조용하고 외환시장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는 조금씩 팔고 사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예. 달러도 움직이지도 않고 뭐 달러 사고 싶으면 사고 팔고 싶으면 팔고. 그런데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한국은행이 팔아주면 너 왜 팔어? 이런 소리도 들어오고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고 있겠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한국은행이 달러를 자꾸 사면 또 달러 그렇게 사면 원화가 많이 나와가지고 통화량이 증가돼갖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복잡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은행이 항상 개입을 하지만 대외적으로 난 개입을 하고 있어 하는 말을 하지는 않지만 예. 거의 데일리로 오퍼레이션을 해왔어요. 예. 지난 몇십 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는 그런 외환 규제 때문에 한국은행이 필연적으로 시장에 매일매일 들락날락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거를 안 하려면 시장을 자유화해야죠. 우리나라에서 외환 시장을 자유화한다는 거는 최근에 뭐 거래하는 시간을 뒤로 늘린다든가 이런 거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이 내국인에 대한 이 규제를 없애는 데요. 그러면 모든 게 마음대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이 규제를 못 없애고 있죠. 그게 없으니까 그거를 누군가 대신해 해주는 게 한국은행이군요. 네, 그러니까 한쪽밖에 없는 거예요. 시장에 있는 사람은 달러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시장이 되겠습니까? 팔 수가 없는데,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시장이 안 돌아가는 거죠. 팔 수 없으면 안 사겠지 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규제가 있게 되고, 예. 이제 그런 상황인데 국민연금하고 관계를 보면은 국민연금 보고 이제 수합을 해주겠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국민연금이 해외에 있는 해외 채권이나 해외 주식을 살기 위해서 달러를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달러를 사고 이제 투자를 해요. 그럼 국내에서 현물에서 달러를 샀겠죠? 예. 그러면 시장이 다 뭐 어떤 이퀴리브리엄, 어떤 공정한 균형점? 상태에 가 있다면 그렇다면 그 국민연금이 딴 달러는 누가 팔았을까요? 한국은행이 팔았겠죠. 예. 모든 것이 다 정상이고 예. 마지막에 마지나라게 하는 거니까 모든 게 다 정상적인 상태에서 국민연금이 달러를 딱 사니까 달러를 딱 팔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달러가 자꾸 위로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워낙 많이 하니까 달러를 많이 사. 너무 많이 사. 예.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요번에 수합을 하겠다는 건 이런 말이에요. 야, 너 시장에서 자꾸 달러 사니까 달러가 자꾸 올라가니까 또 달러 필요하지. 그 달러를 내가 빌려줄게. 예. 어떻게? 빌려주는 게 아니라 수합을 해줄게. 한국은행이 sell and buy, 국민은행은 buy and sell. 이 수합을 와장창 해줄게. 너 필요한 만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나가는 큰 뭉탱이 돈 하나가 없어질 것이다. 바이하지는 않을 것이다. 최소한 그냥 그대로 가져가면 되니까. 시장에는 나가지도 않죠. 예. 한국은행한테 달러를 사가지고 그걸로 해외 주식을 살 테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문제는 뭐냐면 보통 해외에 있는 주식을 사는 사람들은 국민연금뿐 아니라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이 달러 주식을 사요. 미국 네. 주식을 예. 또는 일본 주식을 사. 예. 아니면 뭐 태국에 있는 사람이 한국 주식을 사. 주식을 사는 사람들이 이제 외환 거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환율에도 노출이 되잖아요. 그거를 선물해서 팔아서 해지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예. 근데 대부분 안 하는 하죠. 게 상식이겠죠. 상식이겠죠. 왜 그러냐면 정확합니다. 왜 그러냐면 환율이 많이 움직인다고 하지만 주식만큼은 안 움직여요. 예. 그러니까 훨씬 큰 리스크를 지고 있는 아저씨들이 굳이 조잡스럽게 그걸 해요.
채권 투자하는 사람들은 많이 해요. 그렇지. 그분들은 워낙 조잡을 떨잖아요. 0.1%를 예, 벌자고. 예, 예. 그렇게 하니까 하지만 주식을 하는 사람이 이 대법원 아저씨들이 그런 걸 안 해요. 예를 네. 들어서 비트코인을 사는 사람이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조잡을 테슬라 사러 가면서 화냈지 했냐라고 물으면 좀 너무 이상하죠. 어.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더 리저너블한 생각은 뭐냐면 미국 주식을 샀다는 거는 미국이 좋다고 보는 거지 않습니까? 달러의 예, 롱을 생각한 예, 거죠. 그렇죠.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더 명확한 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태국 주식을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러면 태국이 굉장히 좋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예. 그러면 태국 환율이 그 통화가 강세가 될 거라고 보고 예상하는 있겠죠. 거죠. 예. 그런 사람이 팔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식을 하는 펀드 매니저들이 외환 해지를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요. 네. 매우. 예. 그렇다면 그 매우 드물다는 거는 많은 사람이 매우 드물게 하는 게 맞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첫째 국민연금도 알아서 잘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작년에 뭐 해외 채권에서 주식해서 160조인가를 벌었다고 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환율도 벌은 거예요. 35%를 벌었는데 작년에 25%밖에 안 올랐거든요. 예. 환율에 10% 벌은 거예요. 잘 하고 있는 국민연금을 지금 한국은행이 목을 비틀고 있는 거예요. 우선 첫 번째 맞지 않고 좋지 않아요. 무조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다른 이슈지만 국민연금한테 이래라 저래라 정부 또는 한국은행이 하는 거는 옳지 않은 그런 이슈가 하나 있어요. 지금 그 저 외환 시장에서 사지 말고 그렇죠. 수합을 하라는 거는 수합하라는 거는 해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해지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중에 그 주식 팔고 돌아올 때 예. 그 환율에 내가 달러를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은 벌써 팔아놨잖아요. 예. 이미 지금 수합을 하는 그 시점에 그 네. 환율로 적용하는 네. 거니 네. 나중에 앞으로 20년 후 30년 후에는 달러가 더 강할 거라고 보고 미국 주식 샀다고 치면 예.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그렇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앞뒤 안 맞는 해지를 한 거하고 똑같아요. 당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네. 지금 뭐 그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예. 굉장히 쉬운 방법이 있어요. 포지션을 생각해 보면 돼요. 항상. 어. 포지션으로 현물이든 선물이든 사면은 롱이고 팔면 숏이에요. 국민연금이 원래는 외환 포지션이 그냥 사기만 했잖아요. 롱이죠. 그러니까 롱이죠. 예. 근데 수합을 하면 바이 앤 셀 하잖아요. 그러니까 빵이죠. 그러니까 스퀘어예요. 예. 그러니까 원래 롱 가고 싶었던 아저씨들이 스퀘어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그렇게 된 것인 건데 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자 지금 한국은행이 왜 국민연금 보고 이거 좀 해 이렇게 물어봤냐면 한국은행이 외환 시장에서 자꾸 파는 개입을 하다 보니까 외환 보유고가 줄잖아요. 예. 그게 싫어요. 싫은 것도 있고 남들이 나보고 자꾸 뭐라 그래. 4천억 달러가 됐느니 안 됐느니 네. 뭐 이렇게 하니까 국민연금한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국민연금이 바이앤셀을 한국은행이랑 하면 외환 보유고는 어떻게 됐을까요? 외환 보유고는 외환 보유고는 그대로다. 줄어들었죠. 그래도 나중에 받을 거잖아요. 나중에 받을 게 있어도 외환 보유액의 데피니션은 지금 현재 없다.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달러를 의미하니까 줄어들었다. 바꿔준 거는 계약상으로만 그렇지 외환 보유액에서는 줄어들었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말씀이 너무너무 정확하세요. 외환 보유고의 의미는 뭔가 심각한 상황을 대비한 건데 나중에 받을 거 있어. 그거는 그 비록 비상급. 예, 그래서 외환 보유고를 계산할 때 포워드를 계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당장 외환 보유고가 줄었어요. 나갔으니까. 그래서 한국은행이 1월 달인가 외환 보유고가 국민은행 국민연금 수합을 하면서 많이 줄었을 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국민연금하고 수합을 했기 때문에 외환 보유고가 줄었습니다. 예. 그러나 그 줄어든 부분은 수합을 해놨기 때문에 만기 때 들어오는 게 확정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말도 안 되는 설명이에요. 왜 말도 안 되냐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외환 보유라는 건 항상 현물만 보는 게 원래 맞는 거고요. 그 말이 맞다면 한국은행이 NDF에서도 개입을 해요. 그러면 그거는 다 계산해야죠. 그거는 계산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말이 안 이상한 되고. 거예요. 우리나라 예. 군인들 50만 명인데 소말리아에 30만 파병하고 나서 얘네 1년 후에는 돌아올 거니까 우리는 국방력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는 얘기랑 같죠. 네. 그 사이에 쳐들어오면 어떡할 거야. 예, 딱 그 얘기가 맞고 또 문제는 그러면
그게 만일에 수합이 1년짜리면 1년 후에 그게 정말 들어올까요? 국민연금이 나갔다가 손해 보면 못 들어오죠. 그런 것보다 더 심각해요. 왜냐면 국민연금은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자산이. 2040년까지는 계속 늘어나요. 예. 2040년부터 줄기 시작해가지고 줄이다가 2060년이나 70년 되면 이제 자산이 하나씩 빵 되는 거거든요. 지금 아무런 개혁이 없으면. 그러면 2040년까지는 계속 사야 돼요, 자산을. 예. 그러면 국내 주식도 사겠지만 해외 주식도 계속 사야 되잖아요. 예. 그렇다면 1년짜리 수합을 했든 3년짜리 수합을 했든 대개 1년짜리 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예. 1년 후에 되면은 국민연금이 어떻게 할까요? 그 자산을 계속 가지고 있겠죠. 예. 줄일 가능성이 없잖아요. 또 수합해야죠. 그러면 수합해야죠. 연장해야죠. 그러니까 안 들어와요. 또는 한국은행이 무조건 갚어. 예. 그래서 한국은행이 줬어요. 그러면 국민은행은 줬으니까 시장에서 달러 사야겠죠? 그렇죠. 시장에서 거죠. 달러 사면 한국은행은 한국은행은 또 팔아줘야 돼요. 하나 마나한 소리를 굉장히 받는 것처럼 설명을 했어요. 그거는 궁여지책으로 설명한 내 뜻은 알겠으나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설명을 진짜 시장에 대고 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어떻게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냥 야 이거 해도 너무하네 저렇게 대놓고 저렇게 말 안 되는 소리를 해도 되는지 뭐 그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고 예. 그래서 국민은행이 뭔가를 그렇게 수합을 한 걸로 개입을 하게 되면은 외환보유고에는 차이가 없어요. 예. 그렇다면 국민연금이 팔든 한국은행이 팔든 외환보유고에는 관계가 없는데 예. 시장에는 큰 영향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조금 원달러가 많이 내려가지 못하고 올라왔다고 생각해요. 약세가 됐다고. 왜냐하면 예. 한국은행이 달러를 팔 때는 한국은행이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무조건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예를 들어서 달러 인덱스가 110에서 104까지 내려갔는데 원달러가 하나도 안 내려가고 있어. 예. 이거는 대외 경제 여건에 맞지 않으므로 나는 팔겠다 예. 하고 팔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투기 세력이 있어서 이런 꼴이 벌어지니 나는 팔고야 말 거야 하고 팔아주고 또 팍팍 내려가면서 30원이었던 게 20원으로 내려가고 있는 애를 머리를 때려가지고 팔아주고 의지를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런데 나는 모르겠고 국민연금 네가 좀 해봐. 수합을 통해서. 그랬더니 국민연금은 어떻게 해요? 국민연금은 이거예요. 난 70원에 되면 팔 거예요. 60원 되면 팔 거예요. 내가 20원에 왜 팔어? 1420원에. 나는 안 팔어. 나는 40원이나 60원이 돼야 팔 거야. 예. 당연한 거죠. 국민연 그 펀드 매니저들은.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파는 것과 한국은행이 파는 거의 물량은 같아요. 어차피 모자란 거 다 팔아줘야 돼. 예. 두 번째 외환보유고도 다 줄어들어. 예. 그렇지만 시장에 주는 영향력은 이거는 하늘과 땅인 거죠. 하늘과 땅인 거고 또 하나는 국민연금이 한 달에 얼마 팔지는 국민연금이 발표했어요. 자기가 예. 한 달에 뭐 40억 불을 팔겠다 이렇게 아예 대놓고 얘기했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내가 포지션이 이만큼 있으니까 나는 단계적으로 팔겠다. 달러를 네, 달러를 얼마 팔겠다고 얘기도 했어요. 그러면 아무리 큰 금액도 알려지면 별게 아니에요. 쟤들이 팔겠군. 다 가만히 돼요. 한국은행은 왜 무섭냐면 이 인간이 얼마나 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 확 많이 팔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고 팔아도 팔았다는 말도 안 하고 어디서 팔을지도 모르고 뭐 꼭 비쌀 때만 파는 게 아니고 싸면 더 팔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시장이 한국은행 무서워서 진짜 그런가 이거 과다하게 뭐 우리만 좀 약하네 그러면 이런 투기가 나오는데 예. 지금은 팔아줄 사람이 국민연금이니까 당장 그냥 쉽게 얘기하면 국민연금이 1,470원과 60원에서 많이 팔았어요. 예. 그러니까 1,420원까지 내려갔던 게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1,380원까지도 내려가고 있거든요. 해외에서는. 그런데 야 한국은행이 아니고 국민은행은 1,420원에 죽어도 안 팔아. 1,450원 넣어야 팔 거 아니야. 국민연금은 파는 달러를 어디서 갖고 오는 거예요? 해외에서 주식 팔아서? 그게 아니라 선물로 지금 아까 수합을 해서 파는 경우도 있지만 예. 그 말씀드리면 뭐 좀 너무 좋습니다. 질문이 너무 좋아요. 네. 제가 설명하기가 너무 쉬운 예. 거예요. 왜 팔아요, 그럼? 선물을 팔으라고 했으니까 이제 파는데 예. 국민연금은 달러가 없잖아요. 네. 국민연금은 달러가 없는데 예전에 사놨던 그 달러 자산들이 있잖아요. 그걸 해지를 안 했잖아요. 안 하고 나갔죠. 그걸 이제 지금 해지하는 거예요. 포워드로 달러를 팔아요.
시장에다가. 그러면 국민연금이 예, 국민연금 왜 팔아요? 왜? 팔으라고 그랬잖아요. 누가요? 한국은행이요. 나 대신 네가 좀 팔아. 음. 얼마큼? 아주 금액까지 정해졌다고 봐요, 저는. 그러면 한 달에 뭐 40억 불을 팔기로 했어요. 그러면 국민연금 팔 달러가 없으니까 내 포워드에서 팔아요. 선물 안에서. 그러면 그 대목에서요. 네. 죄송합니다. 그 대목에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한국은행은 네, 외환시장에서 유일하게 팔 수 있는 주체라서 네, 주체라 설명해 주셨잖아요. 국민연금도 계속 달러 사러 오고 해외 투자하러 나가니까. 그리고 일반적인 달러 수요도 있고 무슨 정유사 수입 업체들 등등. 거기에 대해서 다 한국은행은 팔아줘야 되는데 네, 아니 놈의 국민연금이 자꾸 이렇게 잡아먹고 자꾸 사가고 하니까 네, 야 넌 잠깐 내 방으로 잠깐 와. 너는 네. 내 방으로 와서 우리는 수합하자. 네, 따로 하자. 우리 따로. 됐지? 우리는 이렇게 외환시장에 나오지 마. 아이 자식. 자 그다음에 여기는 니네들은 뭐야? 아 니네들은 정유사. 알았어. 우리가 해주던 대로 해줄게. 하고 달러를 팔아줘야죠. 한국은행은. 네. 요거 역할도 야 국민연금 니네가 와서 팔으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왜요? 왜 이건 한국은행이 그게 하는데? 한국은행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이창용 총재님께서 하는 말이 국민은행이 국민연금이 죄송합니다. 제가 입에 붙은 국민연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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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러를 많이 지금 갖고 있는데 해지를 거의 안 했는데 야 많이 먹었잖아 너네들. 그러니까 해지 좀 해라. 지금 해지하면 너네들 분명히 좋을 거야. 내 생각에 1,600원 절대 안 가. 그래갖고 어떤 금액을 팔으라고 강요가 이미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요만큼은 국민연금이 팔아줄 것이니까 나는 어떻게 할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네. 그 지금 의문이 드시는 부분을 이해시켜 드리려고 제가 규제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자, 아까 볼 때 강요하고 있구나. 예, 아까 네. 볼 때 너 일로 따라와봐. 골방에 가서 바이셀 한 거는 이해가 쉬운데 네. 자, 시장을 얘기해 볼게요. 자, 국민연금이 내가 이제 팔으라고 그랬어요. 국민연금이 팔 게 어디가 있어요? 네. 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선물에서만 파는 거예요. 현물은 맨날 사고만 있어요. 그러니까 선물에서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선물에서 그러면 국민연금이 팔면은 그거를 누군가 선물에서 살 거잖아요. 예. 우리 아까 옛론 하듯이 누군가 은행이 누군가 사요. 은행에서 사와야 신한은행이 사요. 예. 그러면 신한은행 그걸 해지하기 위해서 포워드에서 팔면은 뺑글뺑글 도는 거고 예. 결국 현물에서 팔아야죠. 예. 그렇죠. 근데 현물에서 팔 수 있어요? 팔수. 안 되지. 못 팔죠. 현물에서 팔 수 있는 인간은 한국은행밖에 없어요. 예. 결국 국민연금이 선물에서 아무리 팔아 본들 그게 돌아와서 현물에서 팔아줘야 될 사람은 또 한국은행이에요. 네. 결국은 외환보유고는 또 줄게 돼 있어요. 팔아줘도. 예,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선물에서 파는 게 현물에서 파는 효과와 똑같은 효과가 나요. 그거는 맞아. 그거는 맞아. 한국은행 말이 맞지만 그 돈은 결국은 한국은행에서 나와요. 나간다. 예, 그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 처음에 파는- 이걸 예. 시작한 게 그러니까 네.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게 처음에 왜 이런 짓을 하느냐. 네, 그러니까 자꾸 어쨌든 시장에서 국민연금이 너무 자꾸 달러를 사. 네. 그리고 한국은행은 자꾸 팔아야 돼. 그러니까 자꾸 그 환율이 자꾸 높아지는 거 아니니. 그러니까 일단 시장에서 너는 일단 제외시키는 걸로 하자. 네. 일단 모양새를 자, 내수를 없게 만들려고 했다면서요. 그거는 굉장히 조금해요.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이 지금도 해외 투자한 지가 오래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까지 한 게 100이에요. 올해 할 게 10이고.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요 10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야. 10은 빼는 거예요. 야, 요 올해 10한 거 너 네. 또 10 사지 마. 어. 그런데 지금 한국은행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너 그런데 100이나 있잖아. 뒤에. 너 이거 하나도 안 팔았잖아. 어. 이거 어차피 너 팔아야 되잖아, 나중에는. 2040년 이후에는. 예. 그때는 팔아야 될 거 아니야, 언젠가는. 그거 지금 팔아. 네 인생에도 좋을 거야. 왜냐면 원달러는 절대 안 올라가니까. 그렇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또 조말할 때 팔지 그래. 그렇게 한 거잖아요, 사실 예. 정부가. 예. 그러니까 이거 나는 팔 건 없는데요. 근데 아니 너 선물로 팔면 돼. 걱정하지 마. 그 선물로 팔면 선물에서 산 뭐 신한은행이 그걸 사가지고 현물에서 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문제는 시장이 이큐블리면 상태에 있으면 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은행이 또 현물에서 팔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에 모자랐던 달러를 사는 사람은
파는 사람은 한국은행밖에 없어요.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줄여버린다면 줄여요. 예. 그렇다면 한국은행에서 나가는 외환보유고가 저거 죽어지겠죠. 예. 그런데 지금 얘기는 그게 아니잖아요. 너 해외에 사는 건 마음대로 사. 다만 해지만 해. 이거 옛날 것도 지금 해지해마.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외환보유고는 현물만 영향을 미치네. 그러니까 선물은 관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은행이 지금 하고 있는 이 국민연금을 연금과의 끌어들여서 댄스는, 하는 거는 굉장히 의미 없는 일이다. 의미도 없을 뿐 아니라 관리도 못하고 있고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고 그냥 자기 책임만 회피하는 거에 불과한다고 저는 굉장히 나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 궁금함은 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환율을 더 올리는 조치냐 그게. 그런 건 아니죠. 그건 아니지. 그건 외환 아니죠. 예, 한국은행이 파는 거하고 국민연금이 파는 게 똑같아요. 예. 같아요. 시장의 물량 공급은. 그러니까 그게 같은 점인데 파는 형태가 다르다는 거죠. 국민연금은 나는 60원, 70원에만 팔을 거야.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팔 금액을 다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팔면 다 오픈해요. 난 얼마 팔았다고. 한국은행은 원래 시장 개입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말을 안 해. 갑자기 팔아. 그리고 또 아무 말도 안 해. 너 팔았어? 가만히 있어요. 그럼 한국은행이 안 팔았는데 누군가 팔았어? 삼성중공업이 팔았나? 외국인이 팔았나? 헤지펀드가 갑자기 원화가 강세가 된다고 보나 머리가 골치가 아픈 거예요. 예. 사실은 한국은행이 팔았어요. 한국은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다 갑자기 저녁에 또 팔아. 밤에. 아주 비실비실한 애를 또 때리고 또 때려. 그래갖고 시장의 그 의지를 잠재워야 되거든요. 네. 심리를 팍 죽여놔야 되거든요. 그런 걸 한국은행이 항상 해왔어요. 지난 50년은 아닌가? 지난 뭐 50년 동안. 갑자기 그거를 이분들이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자꾸 욕하니까. 왜 나한테 왜 환율 조작 어, 환율 조작 그거 걸릴까 봐. 그게 겁나는 미국이 겁나는 게 아니라 이런 것 같아요. 예. 하도 일반인들이 한국은행 욕을 하니까 야 그때 개입 좀 잘했으면 됐지. 왜 그때 개입 못하고 지금 잘하고 지금 못하고 맨날 한국은행 욕하잖아요. 그러면 의연하게 니들은 욕을 해라. 나는 국가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한다 이러면 되는데 예. 이분들이 그 얘기를 너무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 얘가 저는 의심이 진하게 가는 게 금리 쪽에 있어요. 금리를 내리고 안 내리는 게 옳고 그르를 떠나서 저는 내렸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금리를 한국은행이 낙관했어요. 예. 경기를 낙관해서 금리를 못 내렸어요. 아니면 부동산에 쓸데없지도 않은 너무 많은 걱정을 해서 금리를 못 내렸어. 예. 어쨌든 안 내렸어. 그런데 사람들이 경기가 워낙 나빠지니까 한국은행이 또 팍팍 내리니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꼭 내릴 거 안 내린 거 아니에요. 실기를 하지 않은 거 했더니 한국은행 총재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잘하면 네가 한국은행 총재에서 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KDI 보고 다음에 당신이 총재 되면 그때 내려 네. 얘기하지 마. 와, 그게 진짜 막말이고요. 그거는 얼마 전에 LS 회장님 그 중복 상장하니까 야 싫으면 주식 안 사면 될 거 아니야. 이게 도대체 우리나라 이 지도층에 계신 분들 막말이 이거 진짜 심한 거 아닙니까? 그 두 분 진짜 저는 막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치인들은 워낙 특기가 막말하는 거지만 어떻게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런 일을 벌어지는 걸 볼 때 한국은행에 계신 분들이 엄청나게 여론 또는 욕하는 거에 겁을 낸다. 왜 겁내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냥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하면 되는데 그리고 누가 뭐라 그래도 자기 뜻에 의해서 하면 되는데 야. 그거를 이렇게 눈치를 봐가지고 자기가 할 일을 국민연금으로 나는 미뤘다. 저는 그렇게 나쁘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국민연금이 팔았던 1,460원 레벨까지 달러가 쉽게 올라온다. 오히려 더 올라왔다. 쉽게 올라온다. 시장이 너무 예상하게 네, 만들어서. 시장이 너무 쉬워요. 아무도 안 팔아주는데 국민연금은 1,460원에 팔아야 될 건데 그럼 완전 바보 같은 짓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은행이 달러를 푼 셈인데 결과적으로 시장은 그거에 대해서 겁내지 그렇죠. 않은. 어차피 한국은행 돈이 다 나가는데 예. 그거를 국민연금이라는 브로커를 시켰는데 문제는 그 결정을 한국은행이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은행이에요. 저는 그 국민연금이. 부분, 국민연금의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국은행이 결정을 하면 되는데 그것까지 결정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펀드에 대해서.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하삼 하니까 이게 꼬였다. 이게 원달러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고 얘기하는 것이 예. 내가 무리하고
진짜 뇌피셜을 얘기하고 말도 안 되는 음모설을 얘기하느냐는 거죠. 나는 저는 최소한 내 생각이 맞는 것 같거든요. 그게 욕 먹어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왜 난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 근데 결론은 이런 그렇고 일이- 그냥 제 그냥 생각은 욕 먹는 게 너무 두렵고 욕 먹는 걸 싫어하는데 나라 일하는 사람이 욕 좀 먹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죠. 그거는 아닙니까 혹시 그 보통은 이제 매수 개입, 네. 매수 개입에 대해서 미국 같은 나라가 니네 환율 조작하니? 그래 네. 저도 라고 자꾸 뭐라고 하니까. 시비를 걸고 야단을 치죠. 네. 그런데 지금 사실은 국민연금과의 그 수합은 한국은행의 매도 개입을 매도 개입이죠. 줄이려고 하는 거라서 아니요, 매도 개입을 하는 거죠. 한국은행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매수 개입을 하면 글로벌리 애들이 뭐라 그러는데 매도 개입을 할 때는 별말 없어요. 별말 없죠. 그럼 매도 개입하면 되잖아요. 하면 되는 걸 근데 그런데 왜 매도 해야 되냐? 왜 그러냐면 매도 개입을 하는 시점이 있잖아요. 예전에 1,340원에도 팔았고 뭐 이렇게 팔는 것들이 결국 막 알려지잖아요. 예. 네. 시장에 있는 인간들이 얼마나 똘똘합니까?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어요? 개입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그냥 다른 얘기인데 어떻게 하냐면 요즘도 비슷할 거예요. 한국은행에 있다가 미리 개입은행 몇 개를 정해놔요. 예. 뭐 신한은행, 국민은행, 뭐 체이스, 뭐 시티 정해놓고 전화 딱 해요. 얼마 팔으세요? 그러면 얘는 그냥 파는 거예요. 그냥 전화 받은 대로 파는 그대로. 어. 네, 얼마에 얼마 오파를 내세요. 이런 식으로 팔아요. 한국은행이 시장에 나오진 않아요. 그렇지만 다 알죠. 우선 첫째 그 사람은 알죠. 전화 받은 사람은 알아요. 말하면 죽이겠다고 말하면 난 죽음이다 하고 사인은 했지만 그 인간 어떻게 믿습니까? 그 인간 어떻게 믿어요? 그리고 그게 한 명도 아닌데 그렇게도 하고 NDF에서도 해요. 밤에 시티은행 홍콩에다가 야 서울에다 할지 홍콩에 할지 진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팔아주자고 파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개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비밀은 없어요. 그게 알려지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거를 갑자기 안 하고 있죠 지금. 그렇다면 시장이 조금 만만하게 보겠죠. 물론 하나도 안 한다고 생각 안 해요. 조금은 한다고 생각되지만 예. 예전보다는 훨씬 덜 하고 있겠죠. 왜 그러냐면 물량 자체가 저쪽에서 워낙 많이 나가니까 예. 어차피 지금 매도 개입이지 매입 개입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기서 개입을 벌써 100원어치를 했는데 뭐 요번에 115만 하면 되고 그때만 15만 하면 되고 오케이. 뭐 이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왜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강하게 하냐면 저는 기본적으로 원화가 왜 이렇게 약세가 되는 이유를 너 한번 얘기해봐. 그럼 전 4가지 정도 얘기해요.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하나는 정치적 불안. 정치적인 불안해가지고 예. 금융정책 엉망진창, 재정정책 시작도 안 해, 산업정책 시작도 안 해, 통상교섭 시작도 안 해. 이런 꼬라지에 있는데 원화가 강세가 되겠어? 1번. 그다음에 두 번째 통상 정책은 예, 사실은 오히려 예. 트럼프가 벌써 한국에 관세 때리려고 했는데 예. 도대체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냐? 여기 대통령이 아주 없다냐라. 그러니까. 그래서 미뤄졌어요? 자꾸 뒤로 밀어주는 바람에. 그래서 더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좀 그 우리 후순위로 돼 있어 후순위. 네. 우리. 뭐 하여간 그거.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자본 해외 유출이요. 그거 주주 환원, 상법 개정, 상속세 개편 네. 된 거 한 개도 것들.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경기가 나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진국들은 환율이 움직이는 게 이자율에 의해서 많이 움직여요. 이자율 차이에. 근데 이런 우리 같은 후진국으로 하면 안 되나? 어떤 이머징 마켓에 있는 데들은 대개 그 나라가 좋으면 환율이 강세되고 그 나라가 약하면 그러니까 바이 코리아, 셀 코리아 쪽으로 많이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가 중요한데 경기가 나쁘잖아요. 그게 세 번째. 그리고 하나 더 한다면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관리를 예쁘게 해야 되는데 네. 원래 규제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소홀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4가지인데 저는 이렇게 순서로 얘기했지만 저는 제 개인적인 순서는 반대라고 생각해요. 관리 안 한 게 제일 주범이고 두 번째 경기, 세 번째 그 자본 유출, 네 번째 통상 그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연 그 4가지가 대부분 다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냥 때려잡아서 하나는 맞을 것 같이 그냥 다 던진 건데 네. 그 중에서 제가 얘기하는 이 첫 번째 관리 부실이 저는 상당히 의심이 간다. 그 시장 움직임을 보라는 거죠. 이렇게 움직일 때 결국 시장은 다시 1,460원까지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팔 거를
이게 기다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판다며 이번 달에 40억 불 아직 안 팔았잖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팔아야지 하고 있는 너무나도 시장이 읽히고 있다는 거죠. 그 대목에서 국민연금 보고 니네가 좀 팔아라 네, 라고 하는 건 한국은행의 오더라고 추측해서 말씀 주셨고 예, 그럼 팔 때 국민연금은 그럼 미국 채권이나 미국 주식에 투자했던 걸 팔아서 달러가 생긴 걸 아니에요. 가지고 현물 시장에 갖고 와서 팔면 되는데 아니에요. 그걸 그냥 선물안으로 파는 그냥 거죠. 선물한으로 팔라고 하는 바람에 네, 그러니까 선물한으로 팔라고 하는 건 숫자를 파는 거잖아요. 네. 그냥 네, 선물 시장에 가서 너 내기하고 와 하는 얘기니까 네. 그거는 달러의 유입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짓을 시키니 그렇죠. 그러니 팔아봐야 결국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아무 도움이 안 되고 그 돈은 파는 거에 쭉 돌아서 현물안 시장에서 한국은행이 똑 팔아주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돈은 다 한국은행에서만 나가는 거예요. 굳이 스투피드한 짓을 한국은행이 두 가지 하고 있는 건데 네, 굳이 왜 국민연금을 따로 옆방에다 불러서 수합을 하냐. 네, 어차피 외환보유액 다 날아가는 거고 똑같은데. 뭐 아무런 차이가 네. 없는데 그 번거로운 짓을 너희들 왜 했어? 라는 질문이고 그거는 100% 잘못된 것 같고 이상하고 예, 예. 달러의 매물이 부족해서 한국은행이 직접 개입해야 되긴 하지만 그게 뭐 부담스럽든 뭐 어떤 야 국민연금 니네가 각 좀 개입해봐라고 하는 걸 현물이 아닌 선물환으로 개입하면 그건 달러가 현물 시장에 유입된 효과가 아무것도 없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의미 없는 짓이라는 의미도 건 없는 것이다. 근데 그걸 한국은행이 몰라요? 한국은행 뭐 알겠죠. 아는데 왜 해요? 아까 얘기한 대로 다시 똑같은 얘기죠. 한국은행이 욕먹는 게 너무 싫고 실제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현물에서 뭔가 움직이려면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 샀던 국채나 주식을 팔아야 돼요. 팔아서 근데 갖고 와야 되지. 한국은행은 그렇게까지는 주장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면 국민들 중에 몇 명 그럴걸요. 그러면 왜 그 팔아서 말씀, 그렇지. 그 왜 말씀은- 지금 왜 MBC가 네가 네 주식을 마음대로 팔으라고 해. 그래? 그런데 야 선물한 했지 좀 더 해. 그러니까 바로 그 오더. 예, 그 오더 그 오더는 의미 없는 오더인데 외환 보유고에 관련돼서는 의미가 없는 거죠. 거의 한국은행이 할 일을 걔네들한테 시킨 것뿐이죠. 아니요 선물안을 매도를 한들 예. 해서 영향은 있습니다. 선물할 매도를 하면 그게 포지션이 생긴 거죠. 누군가는 사잖아요. 현물. 그렇죠. 그러면 현물에서 살 사람이 선물에서 샀으니까 안 사는 효과는 있어요. 예. 그런 효과는 있지만 그거는 한국은행이 현물에서 달러를 판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으니까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똑같은 예, 똑같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거예요. 다 똑같은 건데 왜 왜 그걸 시키는 거예요? 왜 시키냐? 왜? 모르겠어요. 효과 없는 걸. 그래서 제가 추측하는 거는 이분들은 여론을 엄청나게 의식하는구나. 여론 뭐? 아니, 이게 여론도 달라질 게 없는 여론이 것 같은데요? 아니고 없지. 그러면 한국은행의 포지션이 이 환율을 좀 올려도 괜찮다는 포지션입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건 올리는 아니라고 역할을 하는 생각합니다. 것도 아니고 예. 무의미한 그리고 짓을 시키고 있다는 달러는 건데. 무의미한 거 자기가 해도 될 걸 괜히 다른 사람 시키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효과만 떨어지고 자기에 대한 들어오는 효과는 전체적으로 선물회사 우리가 다 수수료만 같은 거예요. 먹는 건데 왜 그?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이런 거를 한국은행 총재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리고 이렇게 하는지. 한국은행 어떤 목적인지. 지금 제 질문을 어.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는 뭐 이상한 애가 와서 질문하는 게 답할 의무가 있어요. 네가 한국은행 총재 돼서 해봐라 이렇게 답하는 건 아니고요. 내가 좀 헷갈리게 물어봐도 아 그래? 네 질문은 이거야? 그렇다면 내가 설명해줄게 하고 대답할 의무가 있어요. 공인으로서. 그런데 한국은행이 뭐 그거에 대해서 답할 것 같지는 전혀 않잖아요. 이자를 왜 안 내렸어? 그랬더니 이거 때문에 이런 분위기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외환시장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규제를 잘 이해하고 있다면 지금 국민연금이 외환시장에서 개입을 한국은행 대신 하고 있는 거는 얼마나 쓸데없는 일이고 얼마나 효과가 없는 일인지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맨 처음으로 들어가면 그 은행은 달러를 숏을 못해. 네, 그 규제부터 이 모든 게 시작된 거네요. 그렇죠. 그 규제죠. 어, 이 은행은 달러를 못 팔아, 음, 기업은 달러를 마음대로 못 빌려. 못 빌려.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외국인은? 할 수 있다. 자, 외국인을 보세요. 외국인은 달러를 팔 수 있어요. 저기 달러 와서 팔 수 있죠. 외국인이니까. 그런데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요. 외국인이 달러를 팔았고 원화가 국내에 생기잖아요. 그 원화를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자유 원화 계정 뭐 이런 데 넣어야 되고 그거를 예금을 마음대로 못 해요.
채권은 살 수 있어. 근데 예금은 마음대로 못 해. 그러니까 그거를 팔아가지고 이자율 차이를 누려야 되는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한국 이자율이 3%면 3%를 항상 마음대로 받을 수는 없어. 예를 들어서 국채 사면 될 거 아니냐 그러지만 만만치가 않아요. 그거는 예금을 못하게 예. 하는 이유는 통화량 관리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인은 팔 수는 있는데 굉장히 코스트가 비싸. 그러니까 잘 안 해. 근데 외국인이 살 수 있어요? 외국인이 달러를 살려면 원화가 있어야 되죠. 예. 외국인한테 원화 빌려줘요? 안 빌려주죠. 그러면 큰 그림으로 보면 아까 내국인은 지금 내국인 외국인이 비슷하지가 않고 우리나라 시장은 그냥 내국인의 동무대예요. 99대 1이지만 90대 10. 근데 내국인은 살 수는 있지만 팔수록 팔 수는 없고 외국인은 팔 수는 있지만 살 수는 없어요. 다 한 손잡이로 하는 거예요. 양손잡이는 한국은행밖에 한국은행만 없어. 있고. 한국은행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이해를 높여드리려면 아까 그 온쇼 박사 안에는 예. 개인들이나 기업들이 달러를 사가지고 예금에 넣는 게 있어요. 예. 소위 얘기하는 거주자 예금. 그거는 팔 수 있는 달러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제가 달러가 오를 것 같으면 달러 사 갖고 있어요. 예. 삼성전자가 달러 오를 것 같아요. 갖고 있어요. 이런 예금은 달러가 오르든 말든 난 몰라 하고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달러들은 팔 수 있는 거 아니냐 하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그 인간들은 관심이 없어요. 야, 나 인생 귀찮으니까 내 달러 건드리지 마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EQ 볼륨으로 갔다고 치고 그러니까 거주자 예금의 통계가 나오거든요. 그게 100억 불이었던 게 200억 불이 됐어. 그러면 시장에 있는 돈 100억 불이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 100억 불도 한국은행에 넣어줘야 돼요. 모자라니까 시장에. 그 돈이 100억 불이 넘어와. 그러면 한국은행이 빼가도 돼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원달러가 오를 것 같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달러를 사재기를 해. 예. 그러면 실제로 필요한 달러보다 더 필요하거든요. 한국은행은 또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은 모든 것이 심리거든요. 심리를 잠재워야 되는데 잠재우기는커녕 따돌아버리는 거죠. 저는 좀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한국은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한국은행이 우리 왜 외환시장을 이렇게 한국은행이 그럼 관리하느냐. 달러를 더 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지금 바보같이 못 막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바보같이 못 막고 있다. 왜 그러냐면 돈은 비용은 비용대로 다 들면서. 바보 같다고 얘기한 건 진짜 죄송하긴 한데 그 뜻은 너무 과다하게 해석하지 마시고 예. 자기가 쓴 비용은 다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 비용은 뭐예요? 왜 안 보이고? 예. 는 다 들어가면서 실제로 인피션트하게 못 막고 있는 거죠. 왜? 지가 막으면 될 걸? 오만회를 시킨 거예요. 오만회는 한국은행 말을 할 수 없이 듣지만 자기 생각부터 하죠. 아니 1420원에 팔고 싶겠어요? 50원에 팔고 싶겠어요? 기다리면 내일 팔 사람 나밖에 없는데 내가 왜 20원에 내가 왜 팔어? 내일 기다려야지 이러고 있지만 안 팔게 뻔하니까 그 가격까지 그렇죠. 시장을 응. 올려버린다는 거죠. 놔두는 거죠. 놔두면 올라올 테니까. 40억 불을 팔 게 있는데 1월 1일 매일 4억 불, 2억 불씩 팔지 않고 31일 날 4억 불을 딱 팔아요. 그럼 모자라니까 막 올라오겠죠? 그럼 그날 팔면 되는데 내가 왜 팔어? 한국은행은 다르죠. 한국은행은 그런 게 싫은 거잖아요. 투기적인 세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싫은 거잖아요. 예. 전체적으로 글로벌 달러가 내려가면 원화도 내려가야 돼, 원달러도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잖아요. 굉장히 개입하기 좋은 요건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지난 며칠 동안 개입이 없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개입이 하면 좀 움직임이 좀 다른데 예.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예. 없지만 그렇다면 한국은행이 왜 그러고 있을까요? 이번 달에 얼마를 팔아야 된다는 건 답이 나온다고요. 계산해 보면 한국은행은 모든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국민연금이 팔 거야. 팔 거라는 건 선물한 시장에서 팔 거고. 그렇죠. 팔아서 이렇게 돼갖고 또 그렇게 들어. 돼서 그 선물한 시장에 쿠션 먹어서 누군가는 네, 와서 누군가 팔 거다. 와서 이렇게 돼서 줄어들게 되면 누가 팔게 되면 나한테 사갈 거야. 나는 넣어주면 돼. 그렇지만 시장은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을 거야. 걔가 팔았으니까. 자 이렇게 복잡하게 벌어지는 거를 이제 그게 이제 시장의 전체적인 원리인데 이런 거를 한국은행이 다 이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일반인은 몰라도 달러원 시장에 일하는 트레이더들은 다 이해하고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고 외국인 투자가들 외국에 있는 달러원 트레이더들도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를 것 같죠? 예. 너무 잘합니다. 그 빠꼬미들이 왜 몰라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국민연금 이거는 뭔 일이래? 이거 잘 안 내리겠군. 한번 사보자. 국민연금 팔기 전까지.
국민연금 팔면 그때 팔면 되지 뭐. 못 빠질 거야. 그러다 보니까 원옌이요. 금년 초에 900원이었어요. 오늘 얼마인지 아세요? 990원이에요. 자, 네. 그 혹시 네. 이게 네. 트럼프의 관세 전쟁에 대비해서 미리 환율을 높여놓긴 높여놔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페인트 모션을 쓰면 한국은행이 실수인 줄 알겠지? 라고 한 고도의 전략은 아닐까요? 아, 네, 그 그랬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안 하고 있었는데 한국은행이 그렇게까지 아니요. 나 똑같은 저는 생각하고 그랬으면 있었거든. 너무 좋겠어요. 그러면 몰라. 환율이 그렇지. 네. 오르니? 예, 그랬으면 몰라. 너무 좋겠어요. 그러면 진짜 믿음이 너무 가죠. 저 그랬으면 너무 좋겠어요. 진짜 한국은행 협찬합니다. 저희가 예, 정말 그럴 야, 이걸 한국은행 이 생각을 입 밖으로 내다니. 야 진짜 이 프로가 한국은행 반은 살려준다. 예. 아니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한국은행이 그것까지 고려할 만한 곳은 아닌 것 같은데 그거를 아닙니다. 왜 한국은행이 또 너무 올라가지고 환율이 올라서 금리도 내리고 싶었는데 못 내리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진짜 경제학적으로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단순하게 생각해서 지금 우리나라를 딱 볼 때 환율이 1,600원 되는 거하고 1,300원 되는 거하고 어느 쪽이 더 좋냐고 보면 한 1,300원이 맞는 것 같거든요. 환율이 높으면 수출에 도움이 되고 물가에 나쁜 거거든요. 네. 개인 삶에 나쁘고. 그런데 지금 올라가서 수출에 도움 하나도 안 되고 개인 삶만 나쁘게 할 것 같거든요. 환율이 1,300원이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에 나쁠 것 같지는 않지만 개인들은 도움이 되고 물가도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게 지금은 원화 환율이 강세가 진짜 저 같은 사람도 좀 알 것 좀 같아요. 너무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의도적으로 원화를 약세시킨다는 거는 진짜 고도의 한 정치 10,000단은 돼야 트럼프보다 한 10,000배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근데 아니 그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한국은행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가가 이해가 안 가. 진짜 저도 이해 안 되는데 말씀하셨던 대로 한국은행이 나는 바보야 이러면 개부 간단한데. 아니요 바보는 절대 아닌데 그렇게 다만 생각하기는 좀 욕 먹는 거를 너무 싫어하는 것 같아요. 외환 정책이 잘못됐다는 욕도 엄청 많이 먹었어요. 환율에 대해서 저희 많이 먹었죠. 거기에 대해서 개입하는 거에 대해서 욕도 많이 먹고. 그러니까 국민연금 너 해봐. 업계에서 그렇죠. 매일매일 욕하죠. 한국은행 욕하는 거는 외환들려들의 매일매일 일이니까.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도 신경 안 쓰거든요. 걔들은 항상 욕하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외환 정책도 부드럽게 시장 친화적으로 하겠다. 예. 내가 사거나 팔지도 않겠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을 불러들이면서 나는 이렇게 시장 평화적으로 하고 국민연금이 달러를 파는 거는 국가에도 좋은 것이야. 이렇게 그래서? 주장했지만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국은행에서의 코스트는 다 들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요거는 이유까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이창민 다만 기자를 한번 모셔야 되겠네. 불러서. 왜 그러셨어요? 현상 웰컴입니다. 규제. 웰컴이고요. 원하시면 2%는 진행해서 빼줄 수도 있습니다. 2% 때문에 안 나온다는 분들이 종종 있어. 네. 내가 이런 사람은 아닌데. 아니 근데 그 처음에 있던 그 규제는 지금도 유지하는 게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네요. 그거는 마치 외환시장 공매도 얘기처럼. 외환시장 자유화와 완전히 예. 연결돼 있는 거고요. 이제 그거를 푸는 것이 좀 외환시장을 위험하다고 100% 자유화하는 겁니다. 그러면 100% 자유화하는 건데. 옛날에 아픈 기억이 또 예, 있어서 그런데 그런가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자유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못할 이유가 없어요. 해도 이상하게 안 돌아가요. 이만큼 뭐 해외 투자를 해놓고 뭐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것도 진짜 나쁘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 왜 안 풀어주냐? 영향력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이다. 혹시 또 무슨 문제 생기면 욕 먹으니까. 예, 그리고 영향력을 갖고 싶어한다. 위안화 자유화 그렇게 외치지만 위안화가 자유화가 안 되는 이유도 거의 같아요. 중국에 있는 정부나 중앙은행이 위안화에 대해서 통제력을 가지려고 해요. 죽어도 자유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100% 통제하고 있는 게 자유화가 됩니까? 그러니까 통제를 하지 않아야 자유화가 되고 한국은행이 달러원에 대해서 통제를 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모든 게 제대로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이렇게 막 외풍에 시달리는 그런 나라라 너무 또
왔다 갔다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괜찮 세계 괜찮을까요? 10위의 국가잖아요. 그래.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국은행이 음. 자꾸 주변에서 욕하니까 뭐 그렇다고 했다면 욕을 너무 하지 욕하지 맙시다. 말, 너무 욕하지 네? 말아야 돼. 욕을 하지 말지.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 자꾸 욕하니까 더 뭐라 그러잖아요. 한국은행 욕하지 맙시다. 그리고 총재님도 얼마나 걱정이 됐으면 그런 얘기를 하겠어. 솔직히 우리나라 집값이 걱정이 안 됩니까? 되지? 어디 뭐 충정의 어린. 그럼 우리나라 얘기였겠지. 교육제도가 그럼 정상입니까? 비정상이지? 하실 말씀 하셨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훈훈한 마무리로. 제가 두 분 아니 두 분 너무 항상 너무 좋은데요. 나오셔도 제가 될것 너무 같습니다, 헷갈리는 거 집에 갈 것 같아요. 총회에 나오셔도 될 것 같네 이제. 조금 전에 내가 했던 얘기는 시중에서 들은 얘기야. 그리고 이게 바로 2%의 진심입니다. 알겠습니다. 야, 알겠습니다. 아 요즘 이런 얘기가 있었구나. 이런 시장에 이런 얘기가 있었군요. 아 진짜 김 대표님은 이런 거 다 보이면 진짜 어떻게 인생 살아요? 남들 아무렇지도 않을 때 혼자 화가 많이 날 거고, 남들 아무렇지도 않을 때 혼자 걱정할 거고. 네, 자 김수영 대표님. 네. 와 오늘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였는데 잘 배웠습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 이런 걸 어디서 배워? 감사합니다.